본 방송은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이쁘게 얘기해? 심지어 미선님까지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참. 전 스칼렛이고요. 상남자. 되게 야비하게 느껴진다. 상남자. 너무 스칼렛이고요. 야성적이야.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냐는 말 이제 하지 않기로 해요. 왜요? 맨날 뭘. 일주는 너무 약간 10분 같아요. 무슨 그래요? 소리죠? 무슨 소리야? 내가 일주일 얼마나 길게 보냈는데 지금 뭐 10분 같다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일주일이 얼마나 길은데 특히 월화수목금이 얼마나 진짜. 길은데요. 방금- 월, 호화. 방금 그 얘기하는 동안 1시간 지났어. 저 사람의 계산법으로. 일주일이 너무 10분 같을 정도로 짧게 지나간다. 굉장히 바쁘신 삶을 사시나 봐요? 사시나봐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느끼지? 난 매일매일이 되게 힘든데. 아니, 더덕님. 응? 그만 네? 좀 까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더덕이 미선 너무 까서 내가 편집할 때마다 어? 불쌍해 괴로우세요? 죽겠어. 저만 이러는 건가요? 네. 네.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분들도 만만치 않게 성토하시는 걸로. 글쎄요. 잘 그거는 그러면 모르겠는걸요? 미선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미선님? 누가 가장 까나요? 누가 가장 괴롭히고 까나요? 눈빛으로 솔- 얘기하시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까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더덕이네. 지금 시선을 더덕을 향해 확 꽂아가지고. 뭐야, 나 되게. 더덕이가 어워즈를 주자. 왜냐면 저는 좋다. 사회자기 때문에 사회를 할 그거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뭐예요? 뭔데요? 사회를 할 어떤 권리, 의무가 있어가지고. 권리, 사회에 대한 어떤 방해가 느껴질 때는. 미선갈 의무. 조금. 미선의 가해 의무. 가해 의무. 가끔 가해를 받을 행동을 해요. 오. 그렇게 네. 판단하니까 무서운 사람인 거지. 계좌의 탓으로. 또 이렇게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저의 탓으로? 네, 알겠고요. 일단 알겠고요. 이 영화로 빨리 넘어갑시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 영화는 사실 올해 개봉했던 텐저린이라는 영화의 감독이랑 똑같은 감독의 영화죠. 잠깐, 텐저린이 올해 개봉했나요? 한국에는 한국에서? 올해 올해 사실 개봉했고 뭐 한- 2015년 영화예요. 네, 한국에는 올해 2월인가 개봉했기 때문에 네. 사실 텐저린을 원래 볼 생각이 있었는데 못 봤거든요. 저도 저는 놓쳤어요. 이 중에서 보신 분들은 그럼 없는 거죠. 네, 놓쳤어요. 전 지조님이 본 줄 알았어요. 이게 지조님이 영업한 프로젝트잖아요. 텐더린 보려고 했는데 그걸 못 봤고 네.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이거라도 꼭 봐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영업했던 맞아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네. 그러면 이 감독이 유명하고 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텐저린에 대한 내용이랑 스틸컷이랑 포스터 이런 것만 봤던 상황이었었고 아.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개봉했을 때 그런 반응들을 보고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룩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맞아. 처음에는 파스텔에. 힐링 네. 영화나 뭐 그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그런 오해를- 동심의 영화인 줄 알고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이 영화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네. 오해를 많이 했대요. 맞아요. 힐링 영화인 줄 알고 갔다가. 왜냐면 룩은 그러니까. 네. 약간 포스터만 보면 약간 무슨 리틀 포레스트 같아가지고. 맞아, 정확하게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리틀 갔고, 포레스트. 네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영화가 되게 픽션 영화인 줄 알았어요. 거의 다큐멘터리야, 이건. 거의,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영화는 네, 보는 내내, 맞았어. 와, 되게 다큐멘터리 같다. 엄청 너무 리얼해서 아픈? 네. 그런 느낌. 힐링 절대 아니었죠. 네, 되게 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이제 텐저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는 사실 텐저린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라 하기에는 이제 트랜스젠더인데 네.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 실제 인물의 어떤 삶을 약간 다큐에 가까운 페이크 다큐스럽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촬영 스타일
이 연출 스타일이 이 감독의 스타일인 걸 수도 있겠어요. 이 음.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큐 느낌이 나는 네. 이제 맞아요. 픽션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 3년 정도 그 모텔에 사는 사람들이나 애들을 취재 비슷하게 스타디를 했대요, 이 사람이. 안 그러고는 이 영화를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디테일이 엄청나잖아요, 네. 영화에. 우리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미소님 기대됩니다. 내가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직후에 그 미선님의 평을 들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들었기 때문에 진짜 이 방송 너무 기다렸어요. 우리 거까지 하고 줄거리 한 다음에 평점 얘기하고 시작하자. 좋다. 네, 그래요. 이번에는, 좋아요. 네. 재밌겠다. 저도 미소님 평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정말. 그럼 한번 영화의 겉가지를 겉가지를 이렇게 만져볼까요? 이렇게 거기까지. 네. 제가 거까지 하는 건가요? 네. 아, 네. 거까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따이. 어디 사람이야? 무슨 말이죠? 자, 오랜만에. 얘기해 봅시다.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국에서는 3월 7일에 얼마 전에 개봉했고요. 15세 관람가예요. 근데 미국에는 2017년 10월 6일 한참 전에 개봉했어요. 10월에 개봉했으니까. 그리고 R등급입니다. 와, 역시 미국은. 근데 네. 이렇게 조금, 성적인 거, 욕,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특히 여기서 몸 파는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런 거에 엄청 민감한 것 같아요. 드럽도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R 레이팅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칸느 영화제에서 2017년 5월에 첫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작비가 200만 불. 그러니까 한 2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력이 130억이니까. 플로리다 프로젝트 6편을 찍을 수 있어요. 염력의 제작비만. 와우. 좋은 기준점이 되어준 영화인 것 같아요. 염력이. 염력 스탠다드라고 새로 이름 지을까요? 그럴까요? 염력 스탠다드. 그래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22억짜리 영화고요. 정말 싸게 소규모로. 네. 근데 이 감독이 션 베이커 감독이 네. 네. 그 전에 말했던 텐저리는 아이폰으로 아이폰으로 찍었죠. 아이폰으로 촬영했던 거였고 필름 영화 제대로 찍은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배우도 뭐 윌리엄 드포 나와서 이제 뭐 음.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외에서는 다 뭐 다 배우 아닌 모르는 사람들. 예. 다 연기 처음 해본 사람이라 거의 그런 사람들이죠. 네. 배우들 얘기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박스오피스는 사실 별로 의미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한 600만 불 정도 했고요. 그리고 배급사는 A24라는 미국의 배급사입니다. 네. 요즘에 그- 굉장히 뜨고 있죠. 그런 맞아요. 아트 영화 네. 음, 너무 마음에 들어 얘네들 셀렉션. 진짜. 문라이트, 뭐 아, 맞다. 레이디버드, 엑스마키나, 랍스터, It Comes at Night. 와우. 다 거의 다 좀 우리들이 네. 다 제가 한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특히 거의 다 본 지조픽. 영화들이다 네. 이거네. 다 지조픽. 봤고 다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 맞아요. 그래서 A24가 근데 설립한 지 5년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벌써부터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영화들이. A24가 고르는 영화, 뭐 만드는 무조건 영화 본다. 무조건 본다. 이런 게 벌써 네. 생겼어요. 미국에서. 네. 미선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그 말과 100% 동의하기는 하지만, 근데 너무 독립적이다 보니까 저는 좋게 약간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그런 수익성이 어떨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장기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근데 인디 영화인데 다들 수익성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인컨센 나이 같은 경우도 그 제작비에 대비해서 괜찮게 벌었고 네, 이 영화 맞아요. 같은 경우도 제작비 방금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일즈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럼요. 제작비가 네. 200만 불밖에 안 오히려 됐는데. 수익이 더 많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워낙에 작은 프로젝트. 문라이트 봐봐. 네, 문라이트 진짜 수익 대박이다. 문라이트는 회사 만든 지 3년밖에 안 됐었을 때 아카데미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리고 수익도 네. 대단했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덕업일치의 결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이 사람들이 배급사이기도 하지만 제작사기도 한데 이 세 명이 CEO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원래 배급 베이스가 아니라 제작 베이스래요. 그래서 작품을 엄청 고르고 그리고 실제로 문라이트는 제작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는 좋은 영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조를 가지고 고르기도 하니까 약간 진정성 있는 영화들을 자꾸 고르게 돼서 성구안이 좀 있는 사람들이네요. 계속 잘 되면 좋겠어요. 네. 네. 미국 영화 산업은 아직도 희망은 있네요. A24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들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워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한국 배급사 수입 배급했던 곳은 오드라고 네. 굉장히 네. 조그만 문라이트 수입 배급했던 맞아요. 곳이죠. 거기도 이제 저희가 재밌게 앞으로 지켜보면 뭐 어쩌라고. 뭔가 방금 되게 미소님 같았어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대답해. 인격이 다른 인격이 나왔어. 지키라이드 같았어. 어쨌든 네. 그런 수입 배급사입니다. 네. 오드도 예술 영화 많이 배급하잖아요. 네, 맞아요. 외국 예술 영화들. 조그만 거 근데 약간 작품성 있는. 네. 그리고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플로리다 프로젝트 굿즈가 있는데 진짜 예뻐요. 이쁘지. 그거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미혼모 네, 네. 관련된 이게 그런 또 따로 활동에. 샵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예뻐요. 네. 근데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많은 포스터들이 영화의 장면들을 되게 많이 예쁘게 화해가지고 만드는 네. 포스터들이 되게 요즘 많아졌는데 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건 영화에 예쁜 장면들이 많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할 만한 거리가 많구나 네. 이런. 할 거리가 일단 많은. 너무 이쁘게 잘 찍었어요. 맞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네. 촬영하는 방식 같은 것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평점도 당연히 좋습니다. 토마토미터는 95%. 네. 오. 그리고 그 로튼 토마토에서 오디언스 스코어도 80% 가까이 돼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평이 아주 좋은 네. 영화입니다. 것까지는 미선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에서 저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호란스러워요. 왜냐면 특히 이제 뭐 로튼 토메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가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면서 안 좋아하는, 사실 뭐 이미 약간 암시하기는 했지만 저는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편이 아니라 엄청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네. 여기저기 평을 보면서 이제 안 좋은 평을 동의하기는 했지만 너무 약간 이름 없는 그런 신문사나 평론 웹 잡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슨 약간 힙스터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영화를 까야 되겠다는 일단 그런 반대하고 본다. 것이었나. 그래서 거예요. 미선님이 왜 안 좋아했는지도 굉장히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미선님은 뭐 힙스터 같은 태도는 별로 평소에 갖고 있지 않으신 없으니까. 분이라서. 네. 이건 진짜 자기 판단이잖아.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궁금하네요. 부분입니다. 네. 이 영화가 근데 생각보다 상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후보에 대한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후보에 또 한 번밖에 안 올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카데미 어워드에서도 나무조연상 후보로 윌렘 윌렘 데포. 데포가 후보에는 올랐는데 받지 못했고 아. 뭐 골든글러브에도 후보에 나무조연상으로 올랐지만 못 받았고 뭐 다른 것들도 대부분 다 한 번씩 후보에만 오르고 네. 상은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되게 평론가에 가까운 시선으로 미선님이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노미네이션은 다 평론가들이 결정을 많이 그렇죠. 하니까. 네. 이 영화가 처음에 미국에 개봉했을 때는 그 쓰리빌보드랑 같이 이 아카데미에서 주목받을 영화로 계속 선정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사라진 게 궁금하네요. 네. 그 이후에 많은 좋은 영화가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영화에 대한 것까지는 이렇게 스칼렛님이 완벽하게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영화의 어떤 시놉시스에 대해서 혹은 스토리에 대해서 지조님이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제가 사과-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황 물 들어올 때 잡아보세요. 배져 보세요.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으라고요? 배를 젓는 게 아니고 배를 노에 탄 다음에 이렇게 저희는 말 실수하면 가만히 배를 두지 접으세요. 않습니다. 배를 접으세요. 물 들어올 때 배를 왜 접어요? 지금 나 배 나왔다고. 아신고백 하시네. 아니에요. How come? 네. 그러면은 스칼렛님. 네. 줄거리 얘기해주세요. 네. 아니에요. 지조님 하세요. 뭐야? 그냥 해보는 아무나 거예요. 빨리 해. 빨리 하라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은 무늬입니다. 6살짜리 무늬! 소녀 무늬. 문희! 스쿠리! 맨 처음에 나오죠. 문희! 스쿠리! 아 시끄러워. 듣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게 영화 초반에 진짜 한 10번 가까이. 그거 너무 웃겼어. 어쨌든. 네. 사라진 청각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라진 청각이래. 6살짜리 무늬는 매직캐슬이라는 이름의 호텔에서 살고 있는데요. 엄마는 한 22살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엄마랑 무늬랑 같이 살고 있고 이 매직캐슬은
디즈니 월드? 네. 디즈니 월드가 위치한 그 올랜도의 외곽에 있는 네. 되게 컬러풀한 보라 색깔의 그런 매직 캐슬이라는 모텔인데요. 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죠. 맞죠. 네, 뭐 이혼모라든가 음. 또 약간 하층 사실 일을 하는 빈민들이지. 네, 네. 주 단위로 이제 집세를 내는 네, 모텔비를 네. 내면서 네. 다음 단계는 길이라는 약간 그쵸. 네. 이 다음은 길이다. 길에서 네. 사는 맞아. 그런 모텔에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랑은 조금 다르게 문이랑 스쿠티? 네, 스쿠티는 굉장히 행복하게 그 모텔에서 지냅니다. 여러 가지 5살, 6살? 5-6살. 여기 음. 문희는 6살이고요. 음. 아무튼 그 친구들과 되게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냅니다. 또 이곳에는 그 윌렘 데포가 연기한 모텔 매니저가 있어요. 정말 생활용기. 바비. 바비. 이 사람 되게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문희랑 스쿠티한테는 그냥 놀림의 대상입니다. 놀리기 좋은 아저씨. 네. 아이스크림 아저씨. 맨날 잔소리하고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따뜻한 아저씨가 있고요. 츤데레. 여기서 엄마를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엄마는 헤일리. 헬리인데 엄마 되게 힙하게 생겼죠. 막 네. 타투가 막 많고 타투 엄청 많고 온몸에. 머리도 투톤 컬러로. 네. 사람이 톤인가 거의?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 네. 맞아. 계속 정신없이 왔다 갔다. ADHD스럽고 굉장히 엄청 활동성이 좋은데 말도 되게 걸고 네. 네, 장난 아니죠. 맞아요. 성격도 엄청 만만치 않고요. 나이도 되게 어리고. 그러니까 10대 애를 낳은 거지. 네, 그렇죠. 네. 아빠도 없잖아요. 아빠도 여기서는. 없고. 엄마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 애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좀 과거가 있잖아요. 경찰 이런데 이제 뭐 감옥 간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네. 그쵸. 아마 쉽게 잡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불성실한 캐릭터 같기도 해서 네. 뭐 애초에 약간 스트리퍼로 나오는데 네, 근데 괜찮은 이제 사람으로. 그거 이제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잘리는 상태예요. 네, 해고당하고. 그래서 엄마는 뭐 직업이 없고.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일상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옆방에 문희 또래 새로운 여자 소녀애가 대래. 영 모텔. 네. 네,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문희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네. 어, 젠 씨. 젠 씨. 젠 씨. 맞아. 이쁘게 젠 씨. 생겼어. 제가 오늘 네. 봐가지고 다 기억해요. 좋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게 시놉시스가 되게 애매하게 끝나요. 아 그래요? 네. 뭐 저희 또 이제 시놉시스 얘기하고 네, 또 네. 저희들끼리 얘기하다가 얘기하게 나오겠죠.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아 이게 끝이었구나. 그래서 나 지금 읽다가 당황했어. 나는 더 뭐지? 있는 줄 알고. 그냥 재미있는 여름이 펼쳐진다. 아. 여기까지 끝내고. 아니, 여기서 사람들이 속이는구나. 힐링을 받는다 아. 생각하고 왔구나. 여기서부터 근데 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맞아요. 재밌는 버전 한 30%면 뒤에 안 좋은 버전 70% 이런 절망적인 영화인데. 젠 그런- 씨가 그래서 옆에 모텔로 이사를 와서 이제 재밌게 장난치고 문희는 놀고. 또 다른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 거고 네. 그 사이에 같이 놀던 뭐 스쿠티 뭐 다른 애들은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로 무디와 같이 놀지 못하게 되는. 왜냐면 무디가 너무 무늬. 아 무디는 무디 뭐야? 무디아인가요? 몬스터. 무늬는 너무 장난을 많이 치니까. 너무 좀 심각할 정도로 장난 많이 치죠. 거의 그러니까 엄마 젠 씨랑 처음 만나게 영향을 많이 된 그 받은 것 과정도 정말 웃기잖아요. 차에 침 뱉어가지고. 차에 침 뱉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차에 처음에 이렇게 그 아까 전에 우리가 흉내냈던 그 부분에서 야 그 애들이 너무 신나니까 뭐지 했는데 새 차가 와가지고 그 차에다 침 뱉는 그 대회를 하려고 야 일부러 모텔에 거잖아요. 새로운 차가 왔어. 파란색 차야.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왜 가지 했더니 거기다 막 침을 뱉어. 내가 더 멀리 뱉었거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그 차 주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야 니들 뭐해 이러니까 거기다도 또 침을 뱉고 근데 애들이 기가 절대 안 죽어. 그죠? 네, 네, 정말 나중에 그래서 차 닦으라고 할 때도 막 웃으면서 막 닦고. 거의 뭐 너무 장난이 신나게. 도가 지나진 왜 원래 7살 6살 이때가 미운 7살 죽이고 싶은 7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딱 그 나이의 애들. 근데 문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악하기도 한데 순수하면서 영악하면서 뭐 애어른 귀엽고 같지 이런 게 않아요? 다 섞여 있으니까. 네, 네. 미워할 수가 없죠 좀. 네, 약간 짠한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활고가 너무 심해지니까 네, 이 문희의 엄마가 이제 몸을 팔아서 맞아. 집세를 내는 걸 하게 되죠. 이 생활고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희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죠. 문희의 친구의 스쿠티가 있는데 스쿠티의 엄마가 일단은 친구잖아요. 네네. 헨리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아이를 돌보면서 아마 약간 소정의 뭔가 돈이라든지 뭐 식사도 주잖아요. 그런 네. 걸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생활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문희랑 이 스쿠티랑 젠씨랑 그 빈집에 가가지고 불을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숨기고 있었는데 스쿠티는 애가 너무 순수해. 순수해. 엄마가 딱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엄마가 너가 했지 이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쿠티 엄마가 안 되겠다 이제 문이랑 헤일리 가족이랑 멀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같이 못 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헤일리가 조금 궁지에 몰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겪어지면서 그렇죠. 예, 결국에는 헤일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집세를 내야 되니까 약간 성매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도 근데 문희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뭔가 애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당연하기도 하지. 예. 네. 되게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하는 헨리가 자기 딸 무니와 그리고 친구의 아들 스쿠티를 맨날 매일매일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애들을 제대로 안 봐주니까 그쵸. 그 윌렘 데포가 중간에 한번 얘기하잖아요. 네. 네가 친구의 애를 봐주면 그걸 책임감을 갖고 봐줘야지. 네. 그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근데 네가 그쵸. 내 아빠냐고 그치. 왜 네.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따지고 들죠. 헤일리의 삶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헤일리가 조금씩 자초하는 것들이 보면 있어요. 있지. 네. 그런데 바로 그 뭐 내 아버지 아니라는 말은 사실 헬리도 약간 성인이긴 하지만 성인 아니잖아요. 약간 네. 자기도 이제 뭐 청소년 그러니까 22살 정도니까. 나이도 나이고 처음에 무니가 밖에서 놀다가 창문 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네네. 집으로 들어갈 때 막 핸드폰 하고 있었나? 그랬잖아요. 네. 그 엄마가 네네. 저게 엄마인지 사실 엄마인지 거의 언니 언니인지. 같죠. 언니인 줄 네. 알았지. 네네. 그런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룩도 뭔가, 그렇지만 예. 태도가 맞아요. 아직 담배 덜 피고 큰 막 사람 같이 방에서. 행동을 하죠. 방에서. 아직도 마리아나를 너무나도 막 피고 다니고. 네. 딸 앞에서 예. 그리고 그 스캠도 하죠. 그 향수 같은 것들을 예. 약간 사면서. 돈 싸게 벌기 위해서. 팔아주고 네. 가짜 향수 같은 거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막 팔고 예, 나중에는 또 성매매를 하면서 그 성매매한 사람의 그 물건을 가방을 훔쳐서. 던져가지고 가방 훔쳐가지고 가방에 있는 물건 훔쳐가지고 그걸 또 그걸 또 밖에다 팔아버리죠. 팔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딸과 같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향수 파는 것도 그렇고 그 네. 향수를 팔다가 못 파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 딸 뭐라도 먹게 돈 좀 달라 구걸을 하고 흔히 보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맞아. 보고 결국에는 헤일리가 막 처음에 젠씨랑 놀 때 되게 충격적인 게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잔돈 그걸- 있으면 자기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모아가지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애들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자꾸 전염을 시키니까 젠씨도 처음엔 그걸 되게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중에 막 같이 따라다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 스쿠티 엄마의 그런 태도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렇죠. 이 모녀랑 같이 어울리다가는 우리 애도 망치게 생겼어. 맞아. 예. 그렇게 된 거지. 그 처음에는 같이 막 놀고 이래서 거의 끼리끼리 수준인가 생각했는데 스쿠티 엄마는 그래도 좀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 일을 제대로 하는. 나중에 네. 얻어맞잖아요, 근데. 진짜 피 터지게 맞잖아요. 그 진짜 부분은 정말 리얼하지 헤일리 않아요? 막장이다. 나 그 애기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구걸할 때 너무 귀여웠어. 나 천식 있어가지고 아, 의사 맞아.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했다. 그거 너무 거짓말 귀여워.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애기들 이러고 막 그런 거짓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막 너무 눈에 보이는 거지. 네, 5-6살 애들이 그 막 영화 보는 내내 엄청 아빠 엄마 미소, 미소. 엄마 미소. 네. 이렇게 막, 진짜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얘가 기가 차면서 웃기면서도 아 또 아유 애기들인데 귀엽긴 하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되게 만감 교차 정말. 맞아. 근데 진짜 힐링 영화라고 알고 가서 불편했다는 글을 많이 보고 난 조금 놀랬거든요. 이게 아. 불편한가? 불편? 저는 엄청 불편했어요. 아 진짜. 오 드디어. 아 그래서 1.5점을 줬구나. 네. 약간 불편했구나. 뭐 불편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엄청 이 영화를 도대체 왜 촬영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주인공 갖는 곳은 아까 말하는 그 친구 그 스쿠티의 엄마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으면 어느 정도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굉장히 영화적으로 그 풀렸겠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사실 좋게 이 영화를 굉장히 호평을 줬던 글을 하나 봤었는데 이제 뭐 그 보이는 그런 곳인데 약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병을 있었는데 저는 그 점 오히려 싫었어요. 아
힌트가 처음부터 딱 나간 거구나. 네, 저도 좋았던 점이 그거였거든요. 음. 나에게 푸시하는 감정이 없었다는 거. 네. 저도 그쵸. 그 부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미선님이 싫어한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영화적이지 않고 뭔가 인위적인 게 없이 오히려 조금 다 깔끔한 다큐멘터리 같은데 디테일이 엄청난. 네, 그런- 그러면서도 애들이 행복하는데 그 행복이 마냥 완전한 행복이 아닌 사실 결말을 알고 있는 애들도 알거나 안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헤일리가 그 딸과 하는 그런 삶이 진짜 정말 디즈니 월드 같은 삶이에요. 뭔가 맞아.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내버려두고 막 게임 하고 있으면은 이거 게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정말 막 장난감도 막 사고 싶으면은 뭐 훔치든 뭐 하든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돈으로 번 거라도 막 사게 냅두고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뭔가 마냥 즐겁지만 디즈니 월드를 나오게 되면 현실과 마주치는 그런 느낌? 아, 약간 맞아. 그런 놀이동산 느낌이 갔다 오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네. 진짜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막 네. 엄청 재밌게 놀다가 지하철 타면 막 찌든 네, 사람들의 그렇죠. 얼굴을 막 보니까 네. 그때 느껴지는 그 괴리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뭐가 막 비판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결국 보다 보면은 뭔가 즐겁지만 이 삶이 올바른 삶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약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저는 있어서 완전히 그런 비판이라든지 뭐 긍정이라든지 판단에 대한 어조는 없지만 저 스스로 생각하면은 뭔가 와닿는 부분은 있어서 저도 이 영화가 나는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조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푸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지켜보게 되고 네. 뭔가 알아채게 되는 느낌이 좀 더 음. 아, 이게 그랬구나. 아이고, 그러면 아까 모욕하던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싫어했었구나, 미사님은. 근데 사실 뭐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그 객체라는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그 볼 객체를 그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엄마하고 이제 이 아기를 왜 선택했을까? 그리고 특히 이거 뭐 사실도 아니면서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뭐 예를 들면 뭐 윌리엄 더포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 뭐 그 스쿠티 어머니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넘어서 이제 이 어머니와 이 아이를 정말 다큐라고 한다면 그런 촬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것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왜 이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삼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 저는 이 캐릭터들이 되게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을 그려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층의 삶을 살고 있는 이건 약간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하층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어쩔 수 없이 막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계속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삶 안에서 약간 더 노력해서 뭔가 해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약간 스쿠티의 엄마랑 스쿠티의 네네.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 헤일이랑 이 무늬의 삶은 뭔가 그 삶 안에서 약간 도피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그냥 현실 그냥 히어앤나우를 즐기는 네, 사람들. 그냥 그 순간을 즐기고 막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아예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표현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들 막 욕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삶이 결국엔 이 모녀의 이별로 결국엔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의 현실의 캐릭터를 보여줌으로써 그거 그냥 보여주는 거에 가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캐릭터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익숙한 상황이 사실 아니죠. 네. 그래서 좀 신선한 것도 있었고. 네. 저는 문희랑 엄마를 선택한 이유가 문희는 되게 귀엽고 맑은 정말 그 영화에 나타나는 모습도 되게 해맑잖아요. 실제 모습 되게 해맑더라고요. 저 인터뷰 영상 이런 걸 좀 봤는데 귀여워. 그런 맞아, 면도 이 너무 있었고 귀여워. 엄마 엄청 힙해요. 엄마 진짜 되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되게 좋고 또 그냥 보면 얘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긴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실제 이미지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바닥 같은 삶을 연기했을 때 그 괴리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괴리감에서 느끼는 맞아. 현실적인 부분? 맞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캐스팅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그거에 비해서 윌렘 데포나 그 애슐리는
그만한 매력은 없어요. 삶에- 윌리엄 데포가 되게 매력 있는 막 엄청 슈퍼스타 미남도 아니고 애슐리가 되게 뛰어나게 되게 아름답거나 아니면 되게 이렇게 힙스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느낌은 못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우리가 언젠가 한번 봤을 법한 영화였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언젠가 한번 봤을 법한 영화, 그리고 누구나 한번은 생각해볼 만한 영화.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을 아니고, 이 둘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또 칭찬을 받고 있고, 네. 관심을 받고 있는 건 것 같아요. 문이랑 그런- 스코티는 되게 그 모텔 색이랑 되게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모텔 색깔을 되게 보라색이고 연두색이고. 문이랑 헤일리가. 네, 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색채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디즈니월드 자주 갈 것 같고, 엄마랑 딸 되게 행복하게 풍선 들고 손잡고. 원달러샵에서 막 다 쪼담고. 네, 다 줘놓고 막 미키 마우스 머리띠 하고 되게 행복하게 거기 디즈니랜드를 맨날 갈 것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미소님이 얘기한 부분 포인트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너무 보여지기만 하고 어떤 솔루션을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이것도 아무것도 없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있는 어떤 것을 뭐 그대로 보여준다 해도 이제 어떤 의도 가지고서 그쵸.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근데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의도 이해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실제 아는 사람이면서 네. 그냥 그려낸 사람, 그 허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큐식으로 촬영하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부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큐는 대부분 약간 다큐의 목적, 찍은 목적이 그쵸, 나타나게 확실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아이폰 들고 내가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라서 촬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 분위기? 제가 다큐를 얘기했던 거는 뭐 관찰하는 게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적으로 얘기했던 거지, 의도나 뭐 기획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미선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네요. 그 점 때문에 1.5점까지 별점 얘기해버렸네?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별점 네. 값이다. 별점 네. 1.5점까지 내려갔어야 했나라는 부분 아직도 의문이라서 네. 미선님은 더 얘기해주면 1.5점. 좋겠어요. 네. 미선님 1.5점. 저 더덕은 4점이고요. 저 4점. 저도 4점. 네. 4점입니다. 근데 꼭 그거를 보여줄 때, 물론 다큐가 아니지만 다큐가 아닌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들은 대부분 다 허구의 인물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허구의 인물들을 맞아. 얘기하면 꼭 굳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긍정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가치관도 어느 정도 그 말은 너무 심하지만, 그런데 너무 판단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핵심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렇게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뭐 물론 그냥 관객으로서는 이제 답답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좀 싫어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거는 엄마를. 정말 싫어했어요? 헬리를 엄청. 싫어할 만한 포인트가 많긴 해요. 많죠. 너무 많아 사실. 그러니까 헬리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결말에 그 네. 뭐죠? 아동국이 왔었을 때도 네, 네. 그거 애초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보면서. 그러니까 헬리의 되게 좋은 점은 얼굴이 이쁘고 되게 호감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나쁜 짓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밝게 웃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희석시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쌍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은
이러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애가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든지, 애한테 뭔가 국어를 시킨다든지, 뭐 약간 그런 식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그치. 많은데도 미친년이지,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에서 보면은 되게 지탄받아야 될 엄마가 맞지만, 이 사람이 처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안타까운 거가 있고, 또 젊고 아주 어리고 좀 예쁜 여자애가 그런 행동을 뭔가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비판의 시선이 약간 낮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제가 보면서 예를 들면 또 그 스쿠터의 어머니 같은 거. 스쿠터. 동시에 난리 났어. 저만 진짜. 그러나요? 놀림 대왕. 대박, 저만 그런 거 아닌가? 널린거리를 발견했다. 부릉부릉. 프롱프롱 스쿠터. 스쿠티. 그 스쿠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못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뭐 네. 직업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문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자기 상황은 어느 정도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아 조금이 아니라 그쵸. 많이 아까 들었어요. 네. 더덕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니까. 그쵸. 자기가 자초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인물을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더 약간 안 좋아했죠. 아이가 오히려 좀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뭐 집에 그 빈 집에 이렇게 막 다치고 그러면서 엄청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막 귀엽다라고 할 수 있기는 있는데 빈집에 불 지르고 이런 게 미워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위험해서. 위험해서 걱정되는 도대체 부분이 이 있죠. 아버지 엄마가 입장으로. 네. 어딨냐. 그리고 이 엄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동국이라든지 이런 데 복지국 같은 데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아니면은 밥을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싸워. 상황인데 싸우고 그리고 또 그 다른 모텔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텔에서도 뭐 해주세요, 뭐 저희 좀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 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해서 결국에 그 있는 사람들이 돈까지 거절해가면서 진짜. 너네 그냥 나가 이러잖아요. 절레절레.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을 정말 정 떨어지게 만드는 스타일. 지치게 해 진짜. 네, 그러니까 윌렘 데포도 정말 끝까지 계속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윌렘 데포가 신고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딸을 위해서. 네, 그 여자애를 위해서. 네. 왜냐면 윌렘 데포는 처음부터 조금씩 아는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그치. 그 빈집에 불 질렀을 때도 왠지 알았지. 알았을 것 같고. 윌렘 데포는 알았지. 알았어. 네, 그 포인트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헤일리 곁에서 계속 이렇게 문희가 살다 보면은 문희도 헤일리처럼 결국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희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 있지.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는 영화 보면서 열받은 적은 없거든요. 아, 저 엄청 화났어요. 저는 화도 안 났고, 화났거나 열받았거나 불쌍하거나 못됐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영화 보셨어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되게 관찰했구나. 되게 관찰. 문이다. 나도 그냥 같이 관찰했지. 거기에 감정을 전혀 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난 미선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방금도 막, 그래서 되게 무책임하고 애들이 다치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아, 저는 사실 걱정되기도 했고 저도 막 문희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친구랑 또 헤어지고 되게 안 좋게 결말이 나잖아요. 엄마랑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 부분에서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어. 서로를 사랑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 있게 사랑을 해야 되고 딸을 사랑하면은 딸을 위해서 뭔가 직업을 찾는다든지 뭔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사랑만 하니까 결국엔 이렇게 안 좋은 그렇죠. 결말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엄마가 아니라 친구지라는. 같이 놀고 같이 재미를 느끼고 같이 방귀 끼고 트림하고 대박이다. 엄마가 아니고 친구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딸을 사랑하면은 엄마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친구 같았어 너무. 근데 그 친구 같은 사랑도 네. 그들이 좋아하잖아요. 문희도 음. 좋아하고 젠 씨도 재밌어하고 엄마도 네. 이제 문희랑 딸이랑 노는 거 되게 행복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복이라서 내가 어떻게 너네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윌렘 데포의 시선으로 좀 봤는데 그게 보통의 관객의 시선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윌렘 데포의 내가 돈이 시선. 되게 많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실제 엄마 아빠도 아니지만 꼰대처럼 뭐 야 너는 성실하게 일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재밌어하는 것도 알아요. 침 뱉고 그런 거 솔직히 재밌는 거 아는데 나도 알거든. 네. 그래서 약간 안타깝고 이런 것도 있으면서. 여러 감정이 진짜 섞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네.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은 진짜 절대 아니죠. 네. 그냥 뭔가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 디즈니랜드에 되는 어울려. 규칙이 있고 그런 뭔가 그런 거에 있는 삶이 미소님 엄청 도리도리 한다, 왜? 지금 이 정도이면 막 약간 나름의 뭐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나 뭐 규칙이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네. 무규칙 속의 무규칙에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친구가 문희를 데리고 디즈니 월드를 가잖아요. 그게 그냥 문희가 살아야 될 곳인 것 같아요. 손잡고 뛰어갈 때. 네. 그때 문 열고 문희가 막 울 때 그때 확 내려오더라고.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문희랑 헤일리는 제발 디즈니 월드 속의 세상으로 가서 더더굴지 거기서 마. 사랑을 하면서 살고 저는 네. 근데 마지막에 손잡고 뛰어가는 그 장면이 약간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실망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하면 제가 평이 봤는데 현실 아니라는 그러니까 약간 자기 꿈이었던 그렇죠.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긴 나와요. 저는 그건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진짜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디즈니 월드 돈 내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멀어. 그렇게 단숨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아니야. 네. 그래서 너무 그 약간 인위적인 사실 걔네들이 그 꿈과 희망에 그리고 항상 가고 싶었던 디즈니 월드를 못 들어가니까 이런 여기가 사파리야 막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소 쳐다보면서 그리고 멀리 있는 그 불꽃놀이 네. 보고 디즈니 월드에서 일어나는 디즈니 거. 월드에서 하는 건데 저기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불꽃놀이 보고 했는데 이제 헤어지게 됐으니까 뭔가 마지막으로 서로 굉장히 원하던 걸 한번 하러 가자 이렇게 손잡고 뛰어간 걸 건데 근데 그게 그 부분 너무 웃기지 너무 않아요? 인위적인 거야. 화면 전환이 저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그 젠 씨의 제시가. 표정이 이렇게 될 때부터 뭐지? 이러고 팡 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 바로 예, 예. 화면도 그리고 약간 아이폰으로 찍은 것 같은 그거 진짜 아이폰으로 찍었대. 그렇게 하면서 막 지나가고 막 특히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관객들 거기에 있는 디즈니월드 관람객들은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이야. 맞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는 이 장면을 먼저 찍고 그러고 나서 이 영화를 앞부분을 찍지 않았을까. 막 이런 순서는 생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을 수도 마지막 있네. 부분은 디즈니랜드 월드 장면은 아이폰으로 찍었대요. 아이폰으로 그거는 찍고 그리고 디즈니월드에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스탬들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모르게 그냥 진짜 약간 이렇게 막 조그맣게 가방에 놓고 막 이렇게 뛰어가게 이렇게 그냥 진짜 그렇게 찍었대요. 허락 안 받고. 근데 너무 잘 찍었어요. 맞아. 그 장면에서 연장 탓을 하면 안 돼. 그 장면에서 싫었다는 장면, 그 장면이 싫었다는 말을 들으니 예. 스칼렛 차갑다. 난 좀 뜨거운 심장이라. 왜? 차가운 심장인데? 나 뜨거운 심장이지. 제가 제일 뜨거운 심장이에요. 저는 여기는 거기는 심장이 남미. 녹았어. 용암이고요. 용암이야. 그럼 미선님은 이선님은 아버지. 아버지 심장 그냥 아버지 같아. 보수적인 아버지 저는 심장. 그런 아버지. 생각도 들어요. 미선님은 미국 분이잖아요. 선비. 그래서 어떤 아.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동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그게 되게 당연한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동 복지국과 같은 시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수도 해요. 우리는 되게 정 위주의 인간들이잖아요. 정 위주 사회잖아요. 한국은 좀 부모 약간 자식은 그래도 부모랑 살아야지 지지고 근데 먹고 미선님은 하더라도.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정 많은 사람이야. 정이 그러니까 아동 너무 복지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죠. 아동 복지의 관점에서. 네. 그렇구나. 뭔가 어떤 게 불편한지 알겠네요. 근데 이게 다 사실 우리 넷다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달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방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우리 넷은 다르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르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다르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 라고 되게 교육적으로 말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답니다. 결론이 되게 웃기네요. 네. 사회 이상하게 한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윌렘 드포 너무 섹시하다. 뒤에 목에 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주름 생각나요? 네. 목줄로 이렇게 줄을 했을 때. 쓰는데 이렇게 없어졌다가 네. 주름 진짜 현실 연기. 현실 연기. 현실 윌렘 연기. 드포 주름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엄청 좋아하고요. 토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더라도 토하지 저는 말아요. 나 진짜 엄청- 잘 따라하는 것 같아 근데. 엄청 나 갑자기 더워졌어. 이거는 정말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듣는 분들은 이 미친놈들 뭐야 이런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윌렘 드포 좋아하시잖아요. 예,
전 윌리엄 데포 엄청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뭐 섹시하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야 윌리엄 데포랑 동성이니까 그렇고 윌리엄 저는 데포 섹시하면 이상하지. 이미 만약에 윌리엄 데포 어우 섹시한데 이렇게 느끼면요. 큰일 나요. 그러면요 이제 커밍아웃 시작인 거예요. Call me by your name 네, 해야지. Call me by your name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성으로서 제가 느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마치 미선님이 누구 다른 여자 배우를 보면서 이 섹시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뭐가 같은 거죠. 섹시했는데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과묵하게 캐릭터의 도와주잖아요. 캐릭터의 성격이 어떤 섹시했어? 성격 이런 거. 네. 그 캐릭터? 네, 그리고 맞아, 맞아. 되게 고민하는 그런 진지하게 얘네들을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사실 이 진심으로. 사람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집안일이에요. 남의 일이고. 사실 그런 애들이 한둘이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엄청 그 많죠. 집에 그 숫자 수만큼 모든 트러블들 다 있을 거라고요. 그 모든 그 그렇죠. 방문을 열어가면 그 나름의 네. 다 비련이 아니라 뭐야? 비련인가? 비련이 있을 거예요. 비련이 사연이요? 비련이라는 말이 있나요, 한국에? 뭐 있게 하기 좀 비련의 여주인공 이런 맞아. 때 보통 쓰는데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사연이 있을 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나름의 사연. 슬픈 사연은 뭔가요? 슬픈- 비련 아닌가요? 슬픈 사연과 비련은 많- 좀 달라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명사형으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젠장.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윌리엄 데포의 입장에서는 얘네 집이 가장 막장이라서 아마도 제일 신경 쓴 게 아닐까. 막장 오브 막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되게 많이 노력해 주잖아요. 뭐 네. 다른 모텔에 막 뛰어와가지고 $10 내주고. 그때 되게 허망해 보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헤일리가 거기에다가 바닥에다가 막 음료수를 붓는다지 이래가지고 욕하고 나갈 때 생리대 붙이고 나갈 때 진짜 진짜 미쳐.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왜요? 분노하지 않았다면서요? 아니. 지금 분노하시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분노가 되네. 그때는. 구경했어요, 그냥? 와, 쟤는 진짜 대단한 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난년이야. 보통 난년. 어머니들 표현으로 난년이야. 지금 그때는 그랬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윌렘 데포에 대한 게 쌓여 있잖아요, 또.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갑자기 괘씸하네. 진짜 윌렘 데포의 순환기야 거의. 윌렘 데포 막 사람들이 전기 한번 끊겨졌다가 5분밖에 안 됐는데 진짜 막 다 나와가지고 막 집세 깎아달라고. 매니저 그 장면 되게 재밌었는데. 네. 부르고 막 사람들이 바비가 그래서 간다고 지금 간다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올리고 CCTV 극한 보니까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내린 거였고. 그것도 보기 전에도 이미 알았지, 뭐. 네. 알겠지. 그거 5분 그리고 내렸다고 깎아달라고. 방세 깎아달라는 사람들 봐봐요. 엄청나죠. 이게 좀 약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더 뭔가 과격하게 구는 그런 캐릭터들이 되는 것 같다는 게 그럴 때도 그랬어요. 그쵸. 되게 그래서 깐깐하고 되게 못되게 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알아듣지 않으니까. 네,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네.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렇게 막 톤이 없는 것은 뭐 우리 삶에서도 느꼈을 텐데 이제 톤이 없으면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사실 뭐 미국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0%그 이혼율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엄청나게 이제 톤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없으면은 이제 더 많이 싸우게 되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혼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냥 좀 아쉬운 사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이런 곳들이 이제 골목 안쪽에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이제 인이라 그러죠. 인이라 그러잖아요. 아. 이런 데가 보통 이제 그런 고속도로 이런 데라든지 막 사람들이 네네. 가는 그런 도시 안에는 없고 보통 약간 교회 쪽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근처에. 뭐, 네. 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약간 여기서 나오는 데인데 대부분 다 인이니까. 네. 근데 이 플로리다 요 지역에 요런 데가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하대요. 뭐,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따뜻하기도 하고, 살기 좋잖아, 얼어 죽진 않겠지. 1년 내내 살기 좋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게- 상상할수록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헬리콥터 계속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텔의 외에 어떤 다른 색이 있다는 점을 무조건 계속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만큼 이곳에 그 약간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또 들면서 약간 사회 비판이기도 하면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느 정도 자기의 탓이라는 좀 느낌이 좀 생기면서 자기 자신의 탓이
이라는 점이 조금 생기면서 약간 도와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윌리엄 다포 이렇게 막 그 월세 어느 정도 해주는 그 부분은 약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말고 차라리 뭐 스쿠터의 어머니나 아니면 윌리엄 스쿠티라니까 자꾸 스쿠터래. 부릉부릉! 부릉부릉. 스쿠티의 어머니나 이제 네. 뭐 윌리엄 다포 약간 그런 사람 달았으면 저는 조금 더 근데 정확히 같은 포인트라서 그 사람들 달아서 좋아요. 근데 사실 애슐리 그러니까 스쿠티의 엄마라든지 뭐 윌리엄 데포의 삶을 다뤘다면은 너무나 정석적으로 가는 정석이지.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서 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신선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처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정말 그렇게 막 되게 성실한 뭐 성실하게 그런 내가 다시 사는 이 삶을 잘 사람들도 살아내야 있겠지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헬리콥터 얘기 나와서 나왔는데 내가 찾아보다가 헬리콥터 계속 왜 나오는지 알아요? 영화에 근데 나 한 번에 엮일 줄 알았거든 저도 헬리콥터가. 뭔가 사고가 날 거라고 사고가 나.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긴장감 나는 순간 되게 많지 않아요? 네. 아기가 나중에 계단에서 떨어지려고 막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 긴장한다거나. 네네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 네. 그게 근데 장치였어요? 아니 그게 되게 신기해. 일부러 긴장감을 막 주는 느낌도 아닌데도 우리가 그런 긴장을 받는 게, 이 영화가 되게 힘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헬리콥터는 버젯이 없어가지고 헬리콥터를 못 뜨게 못했대요. 주변에 헬리콥터 뭐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그래서 그렇게 펑큐로 다닌 거였구나. 펑큐! 이러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이러잖아요. 이게 못 교제하니까 열받은 거야. 헬리콥터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그게 영화의 소리가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은 버젯이 타이트하니까 빨리 찍어야 되고 이게 제한돼 있는데 그거를 제한을 헬리콥터를 이제 컨트롤을 못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너무 웃기다 이거. 그래서 헬리콥터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거 게 대박이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완전히 찍어서 자연스럽네. 어떤 상징이 아니네요. 절대 네, 네네네. 혹시 그럼 그 아동 성애자분도 혹시 원래 있던 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분도 혹시 컨트롤 못 해가지고. 근데 그 아동 성애자 남자 약간 이상한 남자가 네. 나오잖아요. 그 윌리엄 데포가 약간 처치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조금 관찰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되게 긴장감이 쌓여가는 게 네. 신기했어요. 이게 감독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했던 거. 애들이 자꾸 위험에 노출되니까 네.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진짜 헤일리의 그 무책임함의 어떤 그거죠. 상징인 거죠. 네. 헬뿐만이 아니라 거기 왜냐면 다른 애들도 많았으니까. 많더라. 거기 있던 아이들 모두가 다 이제 부모님이 뭔가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유로 애들을 방치해놨고 그 안에서 윌렘 데포만이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어느 순간 보모가 됐어. 정말 애들 계속 막 그 사람 데리고 가면서도 계속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내려와. 진짜 정말 예. 근데 그 한 사람이야. 애기들이 그 모텔에 사는 애기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뭐 이런 바닥의 삶을 살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좀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네. 그게 또 신선했는데 싫어했네요. 있는데 싫어했네요. 싫어했네요. 아 근데 그 윌렘 데포가 그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멋있었어. 소다 마시고 싶다면서요? 그럼 저기 소다 머신 있어요.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가면서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언제 한번 더덕한테 써먹어야겠다 이거. 왜요? 놀리게. 저를요? 네. 뭘 갖고요? 어쨌든 저 네. 더덕님하고 미선님한테 그 서프라이즈 인포메이션 얘기 안 했던 거 뭔데요? 배우들에 관련된 건데 왜 여기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 배우들이 되게 대단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들이 연기를 안 해본 배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그 중에 그 헨리, 네. 그 무니의 엄마 역할 지금 싫어하시는 분 헨리가 어떻게 캐스팅됐는지 알아요? 어디 뭐 진짜로 스트리퍼로 활동하고 있다가 캐스팅 됐어요? 오. 그게 더 재밌는데 네. 그럼 뭐예요? 인스타그램 파워 인스타그래머. 아 유명인이었구나. 근데 엄청 유명까지는 아니었고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 그 타투도 다 진짜래요. 그 그 사람의 타투고, 그러니까 약간 원래 이러는 거예요.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옷 입는 대박. 약간 되게 튀는 사람. 진짜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봐요. 장난 아니에요. 그 음.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이 감독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너 한번 DM으로 배우가 돼보겠니? 해보지 않겠니? 이래서 캐스팅해서 연기를 한 3주 배우고 찍은 거래요. 근데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잘해. 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herself인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같고 네. 진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동복지국 사람한테 그 문희가 도망갔다 그랬을 때, 나보고, 뭐지? 애 키울 자격이 없다고? 너는 뭔데? 이러면서 막 얘기할 때 있잖아. 그때 너는 잠깐 요 사이에 일을 짜증난다고 잃어버리냐. 생각했거든요. 네. 되게 짜증난다. 그리고 그 사람 팰 때. 네. 그 친구 팰 때, 좀 약간, 정말 비호감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연기 잘했네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감독이 be yourself 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그 동영상도 막 찍어서 올리고 막 하는데 옷 입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이 사람이랑 비슷해요. 원래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었대요. 아. 패션 쪽에 뭐 하는. 네, 네. 근데 뉴욕 입는 사람이고. 스타일이 정말 그 뭔가 되게 미국? 약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걸. 이 사람이 원래 뉴욕에 있었는데 마이애미로 이사를 갔나 뭐 이래가지고. 그럼 원래 플로리다 사람인 거네요? 뭐 아니, 원래 이사를 뉴욕 가서 사람이었는데. 원래 살고 뉴욕이었는데, 있던 사람. 근데 마이애미로 가서, 마이애미에 와서 이제 뉴욕에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뭐 올린 인스타 포스트를 보고 사실은 이 사람이 연락을 한 거래요. 감독이 션 베이커가. 이 감독이 항상 영화를 찍을 때 그 전문 배우, 안 쓰죠, 잘. 기성 배우보다는 그냥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과 연기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영화 캐릭터 이런 걸 찍겠다 생각해 놓고 그 캐릭터의 삶을 살고 있는 실제 사람을 이렇게 픽업하는 느낌? 와, 그것만큼 리얼한 게 어딨나요? 그 진짜. 문희 친구 젠 씨는 그냥 길거리 캐스팅한 거고, 그리고 스쿠터. 그리고 스쿠터는 실제로 모텔촌에 살고 있는 애래요. 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스쿠티가 되게 안쓰러워져요. 갑자기. 그래요? 왜냐면은 연기를 했지만 실제 삶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실제 삶은 되게 잘 살고 있고 그 연기하는 거는 연기였으면은 전혀 안 불쌍한데 자기 삶을 자기가 연기한다는 게 뭔가 되게 뭔가 불쌍해. 근데 그건 어른의 시선인 것 같고 스코티는 네. 나름대로 재밌을걸요? 문희 같은 친구 같은 거 있으면 친구 있으면 그거 침 모르죠. 뱉고 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네. 막 배우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네네네. 지금 요거 스쿠티 배우 하는 거 하나로 이 세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다 달라. 달라. 이게 정확히 진짜 네. 와, 대단하다 주간 영화 보고. 그러니까 문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원래는 어떤 애였던 거예요? 문희도 이 영화가 이제 첫 영화. 배우로서는 첫 영화인데 원래 아동 뭐 사진 찍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 같은 예, 느낌? 그런 거는 하고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연기를 제대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상도 상소감 많이 봤어요? 상도 많이 진짜 받았어. 귀여워. 아이스크림 먹자.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이러면서 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막 되게 귀여워. 귀엽게 얘기했어요. 문희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사실 그래서 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문이랑 스쿠티 젠 씨를 이 영화가 찍고 나서 저는 뭔가 정신적으로 상담을 약간 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 이런 나이 때는 네, 이런 사실 나이- 그렇게 많이 해요. 나이 때 왜냐면 이렇게 욕도 너무 많이 하고 약간 좀 폭력적으로 자기가 아닌 어떤 네. 사람으로서의 아. 그런 연기를 했잖아요. 아.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영화 스토리상 물론 촬영이란 걸 계속 인지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애 태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 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자기 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기를 통해서 엄마랑 헤어지는 과정 이런 걸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치료를 조금 받았겠지라는 진짜 생각했어요. 뭐 착하다. 치료 착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책임감 있는 어른. 아동 심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풍영화과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 통과역학과는 상관없이 그냥 애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보통 책임감 있는 그리고 어른이에요. 보통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맞아. 아역이 이런 영화를 찍게 되면은 뭐 그게 정말 해피한 영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 확실히 높다고 생각해요. 자, 미국인이 뭐, 동의합니다. 자꾸 택시 드라이버 꺼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 그 당시에도 그 제디 제디 포스터. 그거 70년대였는데도 이제 네. 제디 포스터가 상담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심리학자 있으면서 촬영한 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창녀로 나왔었고 그때 여자애 창녀로 나왔었고 약간 납치당한 걸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엄청 폭력적인 그런 시퀀스도 있으면서 이제 아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연기라면은 제대로 하면은 약간 마치 경험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그 뭐 어머니와 헤어지고 뭐 그런 부분도 플로리다 프로젝트 포스터만 보면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그쵸. 네.
정말. 그게 이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 배우도 그렇잖아요. 그치. 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 리틀미스 션샤인 그 봤지. 등급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포스터만 봐도 굉장히 막 뭐 제목부터 리틀미스 션샤인 하면서 막 되게 막 기뻐하는 그런 네. 기뻐하는 해피해피한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기뻐기뻐하는. 기뻐 뭔가 되게 굉장히 번역투 말투가. 기뻐. 진짜 기쁜 느낌인데. 앞으로 써야겠다. 매우 기쁘다. 아, 나 오늘 기뻐. 점심시간 돼서 기뻐한다. 미스 리틀이래 나도 맨날 리틀 미스 션샤인 R이래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한국이 조금 무덤덤하다고 해야 되나? 의외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와. 왜 이번 영화에서 보면은 그건 안 나왔잖아요. 젖꼭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분은. 장면이 안 야하면 안 야한 거예요. 네, 그런 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전체 관람 가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영화도. 뭐 오히려 그 장면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용적인 거나 콘텐츠 이게 어린애들이 봤을 때 어떤 영향이 가겠다 요런 거를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R은 완전 상상도 못했는데. 와. 일단 마약이 나오고 뭔가 막 욕 좀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근데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다 볼 건데 뭐. 그렇죠. 이미 넷플릭스 풀렸어요. 막 이러면서.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문화적인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 그리고 유럽의 문화 또 다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웬만한 거 아닌 이상은 알을 나오기 자체가 맞아요. 힘들죠. 진짜. 알이 나왔으면 이 영화의 문제야 이거는. 알을 맞아, 낳았다니까 뭐 알을 낳은 것 같네요. 알 등급을 진짜 받았다면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발 와, 진짜 실수로 터진 일부러 실수가. 놀림거리 헛것이야? 찾아다니시죠. 일부러 놀림거리 알을 낳은 것 같네요. 혁거세냐고. 심지어 혁컷에도 알을 낳은 게 아니라 알이잖아요. 혁컷에는. 그랬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말인데요. 네. 그 플로리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플로리다요? 그냥 해 엄청 많고 재밌고 뭔가 마이애미 느낌 나고 그런 거? 좀 마약 뭐 이런 거. 이렇다니까. 플로리다 따뜻하고 네. 해 많고 마약. 뭐 악어. 그래서 그 장면 있잖아요. 애들이 악어 얘기 나오. 그 뭐죠? 그 연못에 옆에 이렇게 막 노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엄청 긴장했거든요. 악어가 태어나서 진짜 애를 애들이 악어 잡아. 얘기도 했잖아. 아, 웃기다.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게 별로 없는 영화라서 되게 음. 신기했어요. 우리 아까 뭐 계단에서 떨어질 것 같았고 네. 막 불이 나가지고 애들이 다칠 것 같았고 뭔가 막 계속 벽을 깨잖아. 깨다가 네.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았고 계단도 막 애들이 막 나 여기 넘어진 적 있다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어. 네. 그리고 뭐 헬리콥터가 뭐 사고가 날 것 같았고 뭐 악어가 튀어날 것 같았고 근데 그런 순간들이 없어요. 그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위험해 보일 것 같이 찍어놓고 결국 가장 큰 위험은 엄마와의 아동국으로 인한 엄마의 헤어짐이었던 것. 말 진짜 아동국가에 해야지. 아 그만 놀려. 너무 웃겨.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선님을 뭐라고 하는 것만큼 거의 이분이 저를 미러링. 합니다. 미러링이라고 보기보다는 항상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미러링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러시는 거잖아요. 구경한 난 너무 재밌다. 네. 아, 진짜 플로리다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아까도 스칼렛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너무 다르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애들이 즐겁게 노는 장면이 정말 행복해 보여가지고 좋았거든요. 어릴 때 생각 내가 철이 없나 싶기도 해요. 그냥 좀. 저는 행복과 동시에 걱정이 계속 들었죠. 걱정과 그리고 다들 어른이네. 다가올 이별에 난 대한 어린인데. 슬픔. 네, 어린이님. 지조 어린이님. 그래서 저희 별점과 네. 한 줄평을 해볼까요? 네, 좋네요. 네. 다덕님은요? 저는 일단은 4점이고요. 오. 한 줄평은 헤일리가 문희를 사랑한다면은 헤일리는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 갑자기 되게 유교적인 코멘트가 남기고 떠나시네요. 제가 굉장히 은근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코리안이네요. 지금 뭐 완전- 장난 아니야. 저희가 한국 선비거든요. 제가 한선이거든요. 네, 충격적인 코멘트네요. 엄청난 코멘트다. 지조님은요? 네. 아, 저요? 저는 4점이고요. 너무 상반되는데. 문희야, 너의 디즈니월드를 잃지 마. 나 뭐야? 완전 그럼 또 문희 또 헤일리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다 반대.
그 순간 행복했으니까요. 그 행복한 순간들을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남기고 싶어요. 아, 미선님은요? 1.5점이고요. 네, 저 1.5점이었고요. 사실 이 영화 보고 약간 공화당 뽑게 만드는 영화예요. 공화당을 뽑기 만드는 영화. 공화당을 뽑게 만든다고요? 네. 아,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알것 같아. 약간 막 왜냐면 그 공화당이면 막 그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 개인적인 그런 책임을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어떤 뭐 사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 어머니가 너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근데 이미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발달돼서 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인 거를 해결해주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악으로 약간 치닫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한데. 생각하기는 그래서 하지만 민주당이 아니라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을 더 탓하게 되기 때문에 헤일리를 더 탓하게 되기 때문에 공화당의 그 입장이랑 동일하게 된다 이거죠. 미선이 얘기는. 재밌네요. 공화당을 뽑고 싶게 했다. 약간 그 뭐였죠? 그 스쿠티의 엄마나 되게 그- 열받았나 봐. 네, 엄청 많이. 진짜 모범생이네, 미선님. 그 스쿠티의 어머니나 윌리엄 더포였으면 완전 민주당 영화이겠지만 이 어머니라서 공화당 영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구나. 진짜 재밌네요. 1.5점. 저는 4점이고요. 한 줄 평은? 순수한 디테일이 결국 사람을 흔든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순수한 디테일들이 나중에 저는 울었는데 그 문희가 친구한테 문 열고 가가지고 나 이제 우리 헤어질 거야라고 얘기할 때 나는 솔직히 처음에 숨겨달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사하러 온 거잖아. 받아들이면서 우리 헤어질 건데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하면서 우는데 나는 약간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 절대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 그래서 삶을 더 사는데도 즐겁고 그런. 그래서 나도 영화를 보면서 내내 슬프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불편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는데 얘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문희가 어떻게 울었어. 보면 헤일리보다 더 위인 것 같아. 어른이죠. 네, 어른인 것 같아. 문희가 어른이지. 영화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어른들이 울기 전에 표정을 안다고. 그러니까 문희가 그렇게 막 마냥 행복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가 헤일리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가끔. 그래서 헤일리한테 엄마 나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순수한 디테일이 결국 사람을 흔든다. 였습니다. 멋있네요. 정말 헤일리 같은 엄마는 문희 같은 딸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네, 한국 선배님. 장난 아니다, 한국 선배님. 이렇게 은근히 더덕님하고 미선님이 연결이 잘 돼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말도 안 도덕적 하셨잖아요. 가치가 다 조금 비슷해요. 우리가 지난번 네. 넷플릭스 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분이 링크가 심상치가 않아. 진짜. 엄청 그렇습니다. 연결돼 도덕적 있어. 가치가 연결이 돼 있어. 난 뭐지? 내가 제일 막장인 것 같아. 몰랐어. 몰랐어요? 막장. 이제 닉네임 바꿔야겠다. 지조이즈 막장. 안녕하세요, 막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막장입니다. 저는 초장입니다. 저는 고추장입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제발, 그건 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식어서 웃음도 안 나온다. 너무 진짜. 전 너무 더덕입니다. 같잖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가 꼭 언급해야 될 감사한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듣는 이 소리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오디오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올릴 거예요. 애청자분께서 저희의 이름과 주간 영화 보고 이 저희 팟캐스트의 프로필 이미지를 담은 컵을 커스터마이즈 된 컵을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맨날 쓸게요. 저희 네. 컵이 있고요. 모두의 각자 컵이 있습니다. 각자의 스칼렛 컵, 더덕 컵, 별명이 있는. 미선 컵. 너무 진짜. 고마워요. 이 컵이 너무 예뻐요. 정말. 맞아요. 약간 연예인 된 것 같아. 굿즈도 있고. 연예인이 된 건 이런 느낌일까? 우리만의 LNM. 네. 이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희 이거 꼭 잘 쓸 거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인데. 이제 이 컵 아니고는 정말 다른 컵으로는 약간- 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다른 라고 컵으로 옆에 물 물이 마시는. 있어요. 종이컵에 물 있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감사함을 말씀드릴 분이 또 계신데요. 우선 저희 팟캐스트 팟빵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신
김꼰대님. 잘못 기억해서 개꼰대로 알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만 말씀드렸는데도 되게 이분을 저희가 욕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막 이름을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김꼰대님.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리뷰도 좋고, 재미도 있네요. 키. 조만간 영화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가실 듯, 흐흐,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네. 이 너무 히읗과 감사합니다. 키읔은 각자 발음하는 게 달라가지고, 저는 흐흐라고 발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상위권으로 감사합니다. 올라가면은 꼭 한턱 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턱 쏘시게요? 모르죠. 주변에 계신 꼰대분들한테 한턱 쏘세요. 혹시 김꼰두님이신가요? 이러면서. 김씨는 약간 꼰대 같다 그러는데 내가 밥 살게! 이러고. 어느 세상에 김씨분들 제가 어느 순간 밥 사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이게 뭐야. 칭찬이야, 욕이야. 침욕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상위권 팟캐스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요.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네, 그럼 뭐. 꼰대다. 어떻게 밥 알았지? 살게요, 제가. 밥 살게요. 나는 김 아닌데. 네, 네, 스꼰대님. 스꼰대님. 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저희의 가장 큰 팬이 아니실까. 아, 후원을 또 해주신 분이 네. 있어요. ESANG04. 이상님? 애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이라고 이상인 하죠. 것 이상, 같습니다. 네. 이상님이 저희 쉐이프 오브 워터 편에 무려 10,000원을 입금해 주셨거든요. 아, 후원해 입금 주셨거든요. 아니라니까. 후원해 주셨거든요. 아, 결국 저희 계좌로 들어오니까. 아직 이 계좌로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는데 이분이 최초의 후원자시기도 해요. 맞아요. 우리 후원 열리자마자 후원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후원해 주셨죠. 후원 그래서, 스타트를 끊어주셨죠. 그래서 이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네. 또 큰 돈을 후원해 주신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엄둘바. 몸둘 바요. 몸둘 바. 주간 영화 보고 최대 지주 지금. 네, 최대 지주자 지주? 네. 주주. 주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주간 영화 보고 이번 주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